포렉스마켓 기본적인 차트 분석에 있어서 아주 그냥 기초부터 해서 한 영상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처음 교육을 받을 때 회사에서 이제 배웠던 건데 또 설명을 한번 드리려니까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을 두고 해야 돼서 일단 조금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주식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그리고 포렉스, 그죠? FX 마진이라든지 선물 옵션 등 모든 이런 통화상을 기본으로 한 차트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시장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서포트와 레지스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이제 완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지지를 받는다 이런 뜻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해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고 났을 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그래서 보통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반등을 준 이후에 사실은 나중에 이걸 배울 건 이건 또 저항이 될 건데 막혀서 빠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제 반등 주는 구간을 보기 위해서는 지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지력을 어디로 볼 거냐 하는 그 기준점들을 시장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저가를 만든 캔들, 이제 캔들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외국 애들이 많이 쓰는 거는 다음에 이제 캔들 차트 강의도 한번 할 건데 캔들의 이제 끝과 몸통 아랫부분 있죠? 여기 종가죠. 그러니까 요 끝 두 줄을 봐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외국 애들은 한 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오차 여분을 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두 줄로 이제 그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치면 살 거냐? 혹은 선물이라면은 어디서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돌려가지고 먹을 거냐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이 일단 저가가 한번 만들어진 후에 보이시죠? 이 파동이 후에 딱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이제 지지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 자체가. 요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얘가 이제 매수를 내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튀는 걸로 상방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건데 요즘 시장이라 가지고 지금 오차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을 보통은 이제 우리말로는 오차, 그리고 외국 애들이 휩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10년 전에는 이런 자리들이 오차 한 틱 차이도 없이 그냥 거의 다 맞았었다고 해요. 그냥 이 가격대가 반등을 준 뒤로 눌렸을 때 거기에 다시 매수, 즉 주식으로 치면은 사면 뒤로 빠지는 이 구간 있죠. 이게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많이들 찼대. 거의 몇 틱 차이도 안 날듯이. 자, 그러면은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겐 이제 서포트 지지력이 되는 겁니다. 하단부에. 아시겠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항은 무엇이냐? 방금 같이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막혔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어느 가격대에 주고 그랬는데 또 막혀가지고 빠졌어. 근데 전 저가.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제 지지력으로 가정을 두는 거죠. 시장에서. 가정을 두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 어느 정도 휩손은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저항의 개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전에 있었던 이런 고가들 막혔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줘도 이렇게 막혔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튀었죠. 위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할 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저항보다는 지지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방금 작은 구간에서 이 저항이었거든요. 저항이 막히려고 했는데 뚫어버렸잖아요. 뚫었죠 지금. 그러면 뚫고 났다. 그런데 매수를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이 뭔가가 추세 자체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여기서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매수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이 구간 보이시죠? 지금 중간 저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눌렀을 때 이 구간을 또 서포트가 된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서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너무 심화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렴을 들다가 결국에는 보세요. 이 자리가 잠시만요. 사라져버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요렇게 해가지고 두 번이나 보이시죠? 이렇게 서포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지력이 생기려면 일단 뭐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해가지고 뭔가 한 번 정도는 작은 변곡이 나오고 그 다음 자리 두 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지받았구나 인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당연히 한 번 저가 만들어지면 그 두 번째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 어쨌거나 이제 매매 쪽을 떠나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가면은 자, 그래서 반등 주고 지지력 확인하고 한 번 더 지지에서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매수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상단부에 막힐 자리는 없을까 한 게 그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고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요거 하나. 그래서 외국 애들은 요거 하나랑 끝점, 캔들의 끝 구간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포렉스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은 조금 뭐 쉽게 한글로 풀어 쓰려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얘를 어디까지 먹겠다. 저항 부근까지는 수익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조금 덜 찍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밀렸으니까 아까 봤었던 이런 저항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근데 중간 저항을 무시한다고 치면 이제 더 좋은 이제 가격 자리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지지력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지지력이고 어느 정도의 오차는 요즘 훨씬 더 많아졌다. 자, 그러면은 나는 중간도 받기 싫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가를 낮췄을 때 한 번은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났더니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항으로 보고 있는 구간들에 이렇게 보시면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일부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고점, 전 저점, 그러니까 이전 저점과 이전 고점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당연히 저항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막히고 났더니 이두 제가 보합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이런 마디의 중심부가 이제는 중간 지지력이 돼서 결국엔 또 한 번 더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저항이 또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지지 저항의 기본 개념인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고 싶어 죽는단 말이에요,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사고 싶어 죽는단 말 이거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왠지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올라타요. 여기 꼭대기에서.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나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물려가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반등을 줬겠죠. 이렇게. 그러면 못 잡은 사람도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 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지 저항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매매를 할 때 어떤 고가 부분인지 이런 거 조금 판단을 하셔서 쫓아가도 될런지 그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주식은
매수가 와야지 자꾸 올라가는 거고 빠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눌렀을 때 지지력 매수를 잡는 거지. 조금 다른 게 이제 해외 시장에 이런 그냥 해외 선물로 들게 선물 같은 시장도 그렇고 매도로 해도 돈을 벌고 매수로 해도 이 구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약간 유연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으나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시장 한 3년 사이의 경향 자체는 이런 기본적인 해외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기본 원리들이 잘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이런 기본적인 지지 저항 플러스 요즘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트렌드 라인, 추세 저항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조만간 1, 2년 안 되면은 많이 오차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방법들,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들은 그게 기법이 아닌 게 되고 그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꼭 명심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즉 그 말은 시장은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보실게요. 이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시죠. 막혀서 이렇게 튕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서포트가 된 거죠. 지지가 돼가지고 또 내려오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혹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지지력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혔어요. 막히게 되면은 이제 저항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놈이 올라가면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뚫고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음번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방금 여기가 여러분 뭐였죠? 저항이었죠. 근데 이번에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지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든 모든 차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혀서 빠지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유로 FX 차트를 켜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일단은 시장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어 놓은 선이 아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지지력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많이 급락은 했으나 조금 그죠? 급락 하락폭은 컸으나 정확하게 여기 1.0788호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어쨌거나 이 정도의 약수익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이게 뭐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주가가 막 오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보시면은 잠시만요. 연필. 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포렉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딩을 다 하십니다. 그 말은 특정한 가격 값에서 다 모든 진입과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딱 보고 있다 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식 하실 때 보면은 쫓아가는 거죠. 막 뭐야 이거 상한가 갈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렇게 와 올라갈 때 보고, 추세 뚫었네 하고 이렇게 보면서 쫓아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 많은, 실제 돈을 넣고 배팅을 해본 사람들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힘이라든지, 그리고 주가 자체가 저가를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자기만 어떤 기준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거지. 그냥 딱 보고 막 15%, 20% 가고 있으니까, 상한가 가겠다면서 막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저항들 아무 그런 시장의 기본 원리를 모르면 그냥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물론 반등은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 주다가 또 한 번 지지력이 또 한 번 받쳤죠. 저희가 보고 있던 5차 구간 더 빠진다면 전 저가를 깨면은 뭐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손절을 잡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다행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간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모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차트 하나만 보고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 기준점 지지력이네. 일단 죽던 살든 들어가자. 그러고 뭐 할까? 오케이. 전 저가 이거 깨지는 거 아래에 손절 잡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손절의 기준이 생기는 거고 프라이스 액션 진입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이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래 최대치지가 올라가면 뭐야? 저항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유튜브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든 찾아보든 저보다 더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니까 반드시 차트상의 시장의 기본 원리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막혀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봤더니 또 지지력을 받았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뭐 잘 가네요. 했더니 이번에는 요 구간 조금만 다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쨌거나 매수를 받았어. 이제 지지력에서 나는 매수를 할까 했더니 이렇게 파동은 많이 출렁이지만 결국에는 그래 저항까지 한번 보자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요? 그대로 저항까지 갔는데 강하게 뚫었죠. 보이시죠? 이 구간을 강하게 뚫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물량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뚫었으니까 이제 뭐 볼까요, 여러분들? 쫓아가야 될까요, 매수로? 하늘로 날아가겠다? 아니죠. 방금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가든 말든 우리는 뭐 할 거야?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저항이 지지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가든 말든 상한가 2번, 10번을 치든 말든 기다리셔서 어느 순간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받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아유, 가. 방금 오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이게 차트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다시 그었고요. 자, 그냥 내려오면 할게요. 안 오면은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보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덜 찍고 왔네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다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자리 있죠. 공격적인 사람들 자리. 근데 올 듯 하다가 바로 추가 상방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 사실 못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저 자리 한번 지지는 받을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오는지 최근 거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지지력을 받고 어쨌든 약수익이라도 주는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정말 쥐꼬리만큼이지만 조금 더 아랫단에 있거든요. 반등을 주는 꼬리들이 조금 달리는 게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이거 쥐꼬리만한 거 이거 뭔데? 이럴 수도 있지만, 누가 압니까? 이 지지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 킬 저항을 또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게요. 2번, 3번. 지금 저희가 보는 지지력, 아까 조금 더 아랫부분이었죠. 벌써 3번, 4번 왔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방금 배웠었잖아요. 여기가 뭐가 된 겁니까? 또 다시 정확하게. 아까는 저항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지력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0 이 라인을 이제 지지력을 보고 확인을 한 매수자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죠. 손절하고 여기는 다시 뭐로 바뀌나요?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밀렸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라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오차 조금 줘도 뭐예요? 여러분 수익 주잖아요. 보이시죠? 수익 주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먹을까요? 그래 나는 욕심 없어. 전 고가 이게 또 뭐로 바뀌죠? 저항이죠. 저항까지만 수익 내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항에서 또 나오죠, 물량. 그리고 중간에서 배팅 들어와가지고 뚫고 싶어 하니까 쫓아갈까요? 안 되죠. 누른 다음에 지지력에서 잡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지저항의 개념을 배워봤고요. 실제로 돈을 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백날 들은다고 자신께 안 되거든요.